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내 변호사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나는 윤리경영실 기업법무팀 최만항이다. 저희는 기업법무팀, 상사법무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사법무팀은 현업부서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법무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팀은 회사의 법인 자체, 회사의 구조,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법무팀이나 상사법무팀 팀원들 모두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필요할 때는 서로 다른 팀의 업무를 함께 조율하면서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기업법무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 온 이후로 매일이 새롭다.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제조업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서도 일을 하게 됐는데 예전의 직장들은 업력도 오래됐고 하는 일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화된 직장이었고요. 반면에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성장하는 기업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보다는 항상 또 새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 혹은 조금이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첫 출근 다음날 한 것은 동대문 쇼핑몰에 간 것이다. 로펌에서도 그렇고 전 직장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고 캐주얼한 옷을 입을 일이 잘 없었는데 첫 출근하자마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게 편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옷을 보니까 정말 옷장에 정장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옷부터 사야겠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내 변호사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어떤 분은 일부러 이제 어디 외근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정장을 입고 나오세요. 저희 층에서 혹시 정장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뭐 어디 외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랜만에 저 정장 햇빛 쬐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아무래도 로펌 했을 때는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많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휴가 때도 일을 많이 해서 보통 휴가를 이제 그때는 어떻게든 해외로 나갔었거든요. 일을 좀 적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도 결국에 해외에서도 호텔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이 힘들고 뭐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사 전체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휴가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뿌듯할 때는 좋은 팀을 꾸려갈 때다. 법무의 일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계약서 검토하고 계약서 뭐 도장 찍어주고 이런 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자유 협력의 업무라든지 정책 관련된 업무, 규제와 관련된 예방 업무들, 사내에서 이제 준법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법무와 연관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어려운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각자 잘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팀을 꾸려 나갔을 때, 그리고 그게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그럴 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스펙이 높거나 뭔가 엄청 IQ가 높거나 시험 성적이 좋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뽑게 되었어요. 일반 회사원보다는 좀 편하게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내 변호사에서도 도전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뽑다 보니까 다들 좀 재밌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요? 저는 되게 진중하고 굉장히 노멀한 사람입니다. 나의 직업병은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잘못을 했어도 변호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꼭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뭐 예를 들어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와서 여자친구랑 싸운다? 제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뭐 화를 풀어주는 그런 주 목적을 이미 잊어버리는 거죠.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뭔가 내가 늦게 들어온 게 잘못한 거다, 일단 그러면 뭐 사정이 어쨌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됐어요 이제. 잘못을 더 잘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젊은 로펌 변호사가 일이 끝났어? 그래서 되게 고급 바에 가서 이렇게 뭔가 고급 위스키를 마시다가 갑자기 또 뭔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시간엔 열심히 이제 사무실에서 뭔가 문서를 쓰고 있을 시간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근데 물론 정말 현실적으로 실증을 잘한 그런 법률 드라마를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미스 함무라비
그리고 뭐 신의 저울 이런 드라마도 사법연수원 시절을 어느 정도 좀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완벽한 법조인의 그 재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하고 삽니다. 나도 법률에 관해 구글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링을 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면 답을 최대한 빠르고 쉽게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파편화된 지식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삼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구글링은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위대하니까요. 저는 되게 진중하고 법무팀은 사업부서나 다른 현업분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괜찮을까? 그럴 때는 저희가 괜찮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괜찮게 저희가 해결할게요. 저희를 믿고 언제든지는 좀 아니고 뭐 너무 늦은 밤이라는 거 좀 피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믿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